대다수의 사람들이 단열을 하면 온도 차이가 적어지니까 결로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건데, 이 지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 말이야. 유튜브 친구들 안녕. 지난 영상에서 댓글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걸 주제로 하겠다고 했었지. 댓글들을 쭉 훑어보고 왔는데, 확장했을 때 단열 방법과 곰팡이에 대한 내용이 가장 이슈가 된 것 같더라고. 이런 게 궁금했었구나. 아무튼 이런 것도 간간히 해줄게. 우선 한 가지만 짚고 가자. 이 단열의 종류에는 외단열과 내단열이라는 녀석이 있어. 콘크리트 벽면 외부에 있는 게 외단열이고, 콘크리트 벽면 내부에 있는 게 내단열이겠지. 단열의 효과로만 보면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월등히 좋긴 한데,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의 경우는 외단열을 시공하려면 공사 난이도가 대폭 올라가고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리고 단열보드를 시공할 때 외부의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혹여라도 단열보드가 탈락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부분이란 말이야. 건설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명피해거든. 빌라에 사는 친구들은 보통 외단열이 되어 있어서 조금만 신경 써도 되겠지만,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내단열에 특히 신경을 써줘야 될 거야.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지. 내단열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는 있어. 요즘은 창호의 기능도 많이 개선되었고 단열재의 성능도 좋아졌거든. 무엇보다 환기 시스템이야. 요즘은 창문을 열 필요가 없잖아. 이게 또 한 몫을 하는 거지. 아무튼 신축 아파트는 환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더 개선된 단열재가 사용되어 있을 거라서 부재 시공이 아니고서야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문제는 옛날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이지. 구축 아파트들도 장점이 있어. 대부분이 전용 면적 대비 서비스 면적이 잘 나와서 발코니들이 넓단 말이지. 그래서 이 발코니들을 잘 활용하면 집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데, 이 단열도 단열이지만 확장된 발코니에 곰팡이가 가득한 집들도 있잖아. 이 곰팡이들을 잡으려면 단열 시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곰팡이라는 게 단열 시공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 생각보다 단열을 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게 그냥 더 좋은 단열재를 채워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단열 벽체 안에 곰팡이를 키울 수 있는 꼴이 될 수 있거든. 일단 내가 원리를 알려줄게. 우선 대다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단열을 하는 것과 결로를 없애는 걸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단열은 그냥 열을 차단하는 거야. 겨울철에 난방비를 줄이고 여름에는 냉방비를 줄이는 거거든. 그냥 외부와 내부의 급격한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열을 하면 온도 차이가 적어지니까 결로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건데, 이 지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 말이야.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온도의 변화는 습도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야.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는 머금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달라. 이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주면 차가운 공기는 건조하고 따뜻한 공기는 습하단 말이야. 이건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했을 거야. 여름이 되면 날도 더운데 습도가 높아서 짜증난다고 그러고, 겨울이 되면 건조해서 수분크림 듬뿍 바르고 다니잖아. 그거랑 같은 거야. 자, 공기라는 건 온도가 높아질수록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가 많아지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가 적어지는 거야. 따뜻한 공기가 차가워지면 기체 상태였던 수증기들이 액체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 비가 그런 원리로 내리는 거야. 자, 이걸 단열재가 없는 아파트에 적용을 해보면, 자,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난방을 하겠지. 자,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 중에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져. 근데 외부와 맞닿은 콘크리트 벽은 차가울 거 아니야. 벽 주변으로 실내의 온도가 내려가겠지. 온도가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진다고 했지. 공기가 수증기를 내뱉는다는 뜻이거든. 배 터진 수증기는 액체 상태인 물이 되겠지. 이게 결로야. 벽을 만져보면 아주 물이 흥건할 거야. 이 결로 현상을 없애는 단계 중에 1단계가 단열을 해주는 거야. 자, 내부와 외부의 온도를 완만하게 해주겠다는 의도거든. 근데 이것만으로는 결로를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어. 참고로 단열에 쓰인 자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짚어주면, 첫 번째는 열반사 단열재. 대충 보온도 되면서 표면에 은박지 같은 게 있어서 열을 튕겨낸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 이거 하나는 좀 불안하고 아이소핑크랑 같이 써주면 좋아. 두 번째는 단열보드류, 이보드, 아이소핑크, PF보드, 많아. 상황에 맞게 쓰면 되고, 보드와 보드 사이의 틈을 우레탄 폼이나 실리콘으로 잘 메워주는 게 중요해. 자, 세 번째는 수성 연질 폼. 이건 우레탄을 분사해서 단열하는 건데, 일단 시공이 편하지만 좀 비싸. 대신 천장고가 높다든지 단열량이 많다면 이게 오히려 싸게 맥혀. 단열 자재는 이것 위에도 많아.
근데 자재의 선택 기준은 상황에 맞춰 쓰는 거고, 안과 밖의 온도차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지 뭘 써야 된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야. 자, 적어도 이 영상에서는 자재 가지고 싸우지 말자고. 말했잖아, 단열은 그냥 단열이고 결로랑 좀 다른 거라고. 자, 어떤 단열재는 뭐 습도 조절까지 가능한 제품도 있고, 뭐 단열할 곳이 많으면 뭐 수성 연지폼을 분사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고, 기존에 곰팡이가 많지 않았던 곳은 뭐 열반사 단열재만으로도 충분한 거고, 단열재 위에 치부될 속거보드도 한 장 붙일 거 두 장 붙일 수 있는 거고, 세 장 붙일 수도 있는 거야. 내부와 외부의 온도 변화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지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야. 자, 자재의 성능보다는 단열의 범위가 중요해. 자, 외부와 맞닿은 벽뿐만 아니라 천장, 그다음 바닥, 그 다음에 양쪽 벽면까지 모두 꼼꼼하게 단열해 줘야 되는 건데, 이유는 이 콘크리트라는 게 뭐 벽, 바닥, 천장 그리고 양쪽 벽면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특히 아파트 끝라인에 있는 집들이라면 코너 부분을 특히 잘 단열해 줘야 돼. 왜냐면 이 코너 부분이 냉기와 맞닿아 있는 면적은 넓고 유입되는 면적이 좁거든. 이 코너 부분이 제일 온도가 낮다는 소리야. 이거 열교 현상이라 그러는데 뭐 그딴 건 알 거 없고, 그래서 코너 부분이 곰팡이가 많은 거거든. 자, 지금부터가 진짜야. 뭐가 되었든 이 단열재라는 건 냉방이나 난방을 할 때 열 효율을 높이는 시공이지 결로랑은 맥락은 비슷해도 조금 다른 거야.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콘크리트 벽체에 단열재를 시공했다고 가정해보자. 외부의 온도는 콘크리트 벽체를 거쳐서 단열벽을 거치면서 서서히 온도가 상승하겠지. 자, 반대로 내부의 온도는 단열재를 거치면서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는 건데, 자, 외부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가 만나는 이 구간이 단열재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단열재를 시공한 것만으로도 결로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지. 자, 뭐가 되었든 내부의 온도가 단열재를 거치면서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지. 온도가 떨어지면 공기 중의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겠지. 그럼 그 수증기들은 어디 갔을까? 뭐 단열벽을 통과하면서 차츰차츰 수증기가 없어지는 거야? 이 지구상에 그런 현상은 없어. 단열재를 통과하면서 차츰차츰 수증기를 내뱉어가는 거야. 근데 그 수증기가 액체화될 만한 양이 아닌 거지 단열재 내부의 습도는 높은 거거든. 뿐만 아니라 그 단열 벽체 안은 껌껌할 거 아니야. 자, 습도가 높은 데다가 어두우면 공기 중에 곰팡이균이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지 않겠어? 이 벽을 뜯으면 곰팡이가 가득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해. 간단하게 생각하자. 단순히 이 단열 벽체를 통과할 때 수증기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야. 열은 지나가지만 수증기는 못 지나가게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실내 최종 마감재 선택이 중요해지는 거야. 페인트라면 벤자민 모어 같은 비닐계 페인트를 쓰면 간단해지는 거고, 벽지라면 실크 벽지처럼 코팅이 된 제품을 써주면 되는데, 이음새나 코너 부분을 더 신경 써줘야겠지. 문제는 돈을 좀 아끼려고 합지를 썼을 때야. 실크 벽지랑은 다르게 합지는 통풍이 된다고, 습기가 통과해버린다는 거야. 그렇다고 합지를 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합지를 시공하기 전에 도막이 있는 비닐계 페인트를 칠하고 벽지를 시공해야 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아무리 단열과 마감을 잘해줘도 집안에서 제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난 눅눅한 집에 있으면 갑갑해 죽겠는데 너는 괜찮니? 집이라는 건 습도가 높으면 결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예쁜 집을 유지하려면 예쁜 제습기가 필수인데 안타깝게도 광고가 없네. 뭐 아무튼 확장을 할 거라면 꼭 참고하고, 다 알려줬으니까 날 나갈게. 안녕. 요즘 우리 인테리어쇼 영상대로 만들어주고 있는 집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잘 활용해서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는 디자이너도 있는 반면에 의지만 앞서서 사고 쳐놓은 새끼, 이게 똑같은 공법을 사용해도 디자이너들의 실력에 따라서 공간은 정말 달라지거든. 아니, 진짜 걱정이 되는 건 인테리어 쇼 형식이 엄청 신경 쓸 게 많거든. 이제 한 20개 정도 영상이 올라갔을 뿐인데 정말 실력 있는 디자이너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지. 실제로 우리 인테리어쇼 인스타그램으로 피해 사례들이 좀 올라오더라고. 내가 몇몇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이거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이 내용들을 책으로 한번 만들어 줄까? 아니다, 책은 비싸니까 뭐 PDF 책들은 어때? 아니면 인테리어쇼 커뮤니티를 만들던가, 뭐 거기서는 뭐 좀 사기꾼들은 없을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학원을 하나 만들까? 그래서 다음 편은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의도로 디자인을 하는지, 레이아웃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보여진 것 외에 전기시설과 설비시설은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 그냥 주거에서 대체 어디까지 신경 써야 예쁜 집이 나온지를 알려줄게. 아무튼 난 이만 간다. 안녕.